네, 최근 관세 우려가 어느 정도 소강 국면에 들어가면서 좀 자동차주들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좀 하락분을 다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동차주들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걸지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겁을 잔뜩 주더니 좀 밀기 직전에 좀 한 달 유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속내는 뭘까요? 일단 뭐 원래 일기 때부터 느꼈지만 뭐 밀당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죠. 일단 이번 관세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좀 예상됐었던 그런 수순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캐나다 때문에 이제 뭐 미국이 피해 보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 중국에 이어서 이제 미국이 수출로 좀 피해 보는 국가 두 번째 국가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은 많이 하는데 이게 대부분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을 하고 거기서 생산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미국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아마 미국 정부도 모르고 있을 리가 없고 트럼프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는 그냥 어떤 액션의 측면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결국 근데 이게 트럼프 2기에 들어와가지고 시작된 관세 전쟁의 거의 유일한 타겟은 제가 봤을 때 또 중국이에요. 1기 때도 뭐 중국이 주요 이제 타겟팅이 됐었지만 중국을 완전히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 1기 때는 이제 대통령 4년 하고 그 다음에 4년을 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 타이밍 자체를 좀 천천히 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4년 하면 끝이기 때문에 지난번 한 3개월 걸렸던 거 이번에 뭐 1개월 만에 완전 빠른 2년 안에 속도로. 모든 걸 좀 다 해결하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뭐 2년까지도 아니고 이게 1년 동안 제대로 푸시해버리면은 이제 중국은 정말 난처한 입장이 될 수 있고 그 제가 이제 요즘에 뭐 우스갯소리로 주변에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냐면 이번 4년을 만약 중국이 잘못하면은 앞으로 중국의 40년이 날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렸어요. 사실 실제로 이제 지난 1기 때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중국이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아마 중국도 잘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이 뭔가 이제 우리도 맞관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별로 뭐가 안 나와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땐 중국도 이번에 좀 뭔가 모양 빠지지 않게 대화라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이걸 또 트럼프가 이용하더라고요. 우리 굳이 통화 안 급한데?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좋은 여러 가지 핑계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펜타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펜타닐이 중국에서 생산이 돼서 이게 이제 멕시코를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일단 뭐 펜타닐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 분명합니다. 저도 이제 의사하고 있는 친구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한 지역 자체가 거의 뭐 좀비 도시화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이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중국에 좀 1차 경고를 날리는 그런 액션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유예 결정 같은 경우는 그냥 중국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푸시를 하다가 이제 캐나다, 멕시코는 사실 미국의 우방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주고 좀 빼는 그런 느낌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 타겟을 빼고 그 우방국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카드로만 사용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그래도 일본의 또 혼다와 닛산의 합병이 최근에 결렬됐다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다른 두 회사가 합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거 처음에 둘이 합병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합병이라고 하면은 이제 1 더하기 1이 최소한 2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시너지라는 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왜 합병을 할까? 무슨 시너지가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기업이 워낙 이제 어렵고 이제 도요타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 정부가 이걸 좀 밀어붙였어요. 일본 정부가 이제 다른 해외 국가와의 어떤 얼라이언스보다는 이제 우리 국내 기업 사이의 어떤 이제 합병이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만들어라. 이게 사실 일본 정부의 주요 어떤 전략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어떤 액션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일본 정부가 대놓고 하길래 이번엔 진짜 합병시키려고 하나? 근데 합병해봤자 이게 되려나? 물론 이제 비용이 좀 많이 절감이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비용 절감을 떠나가지고 일단 매출을 잘 끊어놔야.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야지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 줄여가지고 이제 순이익이 잘 나오는 건 별로 좋지 못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올해 6월 달까지 협상 마무리하고 이제 5년도 8월 제가 봤을 때 올해 8월 정도 기준으로 두 기업의 이제 운영할 지주사를 설립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병 비율이 진짜 문제였었어요. 근데 합병 비율 자체도 이게 되게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엎어진 적이 있어요. 그 제가 보더라도 너무 닛산이 좀 과한 어떤 느낌이고 사실 혼다 입장에서는 왜 굳이?
왜 굳이 왜 우리야? 저기 도요타도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보통 합병 비율 이슈 자체가 이제 M&A 쪽에 있으면은 많이 나오는 이슈예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우리 주주들 생각해가지고 가치를 더 높이고 싶은 건 당연하기 때문에 새롭지 않은 부분인데 혼다 입장에서는 사실 닛산 자회사 두는 방안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혼다가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닛산 내부에서 발발이 되게 심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닛산 왜 저럴까 싶었고 이제 닛산이 또 밑에 미쓰비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이게 시나리오 합병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은 일본 내 2위, 3위, 4위 업체가 하나로 묶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랭킹에 뭐 3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가 뭐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긴 했겠지만 뭐 굳이 뭐 판매량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는 그냥 우리 하는 거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M&A 이슈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에 조금 푸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중단됐고 이제 캔슬이 된 거는 충분히 좀 사실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게 나중에 각자 기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춘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는데 닛산이 좀 간당간당하죠.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폭스콘 인수설까지도 좀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던데 네. 일본 정부에서 푸시를 한 거면 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쉽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자동차 공룡이 좀 탄생을 할 뻔했는데 우리 현대 기아차로서는 그 여러 개를 뭉쳐서 이렇게 경쟁력이 커지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영향이 좀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가 밀어붙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현대기아차도 분명히 좀 확실히 확인을 하셨겠죠. 그래서 좀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현대기아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사실 현대기아차는 그냥 지금 하던 거 하면 돼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현대차가 기아를 인수하면서 사실 되게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병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현대가 기아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1+1 이상의 효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 일단 제일 최근에 제일 정확한 자료가 2023년도 판매량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일단 합병 기준으로 순판매량이 일단 판매량 보니까 735만 대 정도 나오고 현대기아차가 730만 대 나옵니다. 물론 미쓰비시 뺐어요. 근데 미쓰비시를 넣으면은 한 78만 대가 추가돼가지고 810만 대인데 현대기아차 판매량보다 한 10%밖에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전략 잘 짜고 이제 가격 경쟁력만 좀 잘 갖추면은 커버링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저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닛산을 혼다가 인수한다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하지? 굳이?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가 기아를 인수한 거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는 거는 확실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 이슈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요거는 현대차가 단기간에 아무래도 인수를 하면 이제 현금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조금 이제 그거 가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랑 똑같을 거라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 있어요. SK도 처음에 SK텔레콤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매달 우리가 이제 기본료라고 이제 입금해주고 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공룡을 인수했을 때 단기적으로 돈이 나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분명 시너지 나온다. 돈이 있는 회사와 기술력 있는 회사 이런 말씀 드린 적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도 사실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 닛산과 혼다는 다릅니다. 얘들은 좀 다른 케이스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두 기업도 일본 도요타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정치적 결정이고 도요타도 사실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좀 그리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이야기도 해봤지만 사실 어제 테슬라가 좀 3%대 하락을 보이면서 정말 시장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좀 CEO의 정치 성향이 뭐 구매력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던데 사실 주가 좀 많이 오른 만큼 좀 조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테슬라의 하락과 좀 주가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랐죠. 쉬는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숏 세력이 되게 많습니다. 구매 세력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그들도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사실 저도 테슬라를 되게 오래 지켜봤어요. 뭐 7, 8년 이상 지켜본 사람으로서 일단 그동안 사실 저도 이제 농담으로 뭐라고 했냐면 사실 일론 머스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형님이 이 SNS만 안 했어도 주가가 20%도 올랐을 거다. 사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치까지 합니다. 와 진짜 정치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진짜 휘청거렸었는데 어쨌든 정치적 이슈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독일 쪽에 좀 예민한 발언을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사실 트라우마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뭐 큰 영향을 미칠 거라 보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1월달 판매 부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모델 Y를 재설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게 되게 잘 먹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이제 인기가 되게 많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모델을 좀 재설계를 하면서 작년 말에 매출 한번 땡겨보자 그래가지고 좀 되게 많은 전략을 취했거든요. 테슬라 코리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카드사 60개월 무이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달에 다 몰아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이제 재고량이 부족해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일부 국가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신형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네. 그 전에 좀 이 새로운 거 나오면서 전에 물량을 뭐 체결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이슈로 크게 영향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